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2회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고급 지난 시간에 3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31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출지인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이 기구는 박스 내용 1880년에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1876년에 개항이 되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또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고요. 또는 병자년에 체결했다 해서 병자수호 조약이다라고도 이랍니다. 그럼 이제 개항 이후에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돼요. 1880년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을 두고요. 예하에 12사, 12개 관청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통리기무 아문과 12사가 있었다고 해서 기존에 의정부하고 육조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의정부 육조는 그것대로 있고 이건 이거대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자, 그 중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통리기무 아문입니다. 이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별 뜻은 없고요. 부 있죠, 부. 국방부, 기획재정부할 부 이런 관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한 정책은 뭐냐?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독립을 지켰으며 5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외국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1번과 5번은 묻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됩니다. 제2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가보개혁이라 한다면 좀 뒤로 갑니다만은 1894년 7월에서 12월 이때가 이제 제1차 가보개혁 때요. 제1차 가보개혁 추진기구를 뭐라고 하죠? 군국기무처라고 그래요. 자, 1894년 12월에서 1895년 7월까지 제2차 가보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이때 홍범 14조 하고요. 독립서고문이 나와요. 독립서고문, 독립맹세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미개혁 있죠. 1894년, 95년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제3차 개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895년 8월에서 1896년 2월 아관 파천까지 제3차 을미개혁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단발령이라든가 우편제도 실시라든가 또 최신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군제 개편이라든가 연호 사용, 건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근데 이 아관파천에서 중단이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2차 가보개혁을 좀 보자는 건데요. 제2차 가보개혁 때에 지금 1번과 5번 선지가 단행이 됩니다. 교육 입국조서와 1번의 사법권, 그 다음에 행정권, 군사권이 분리가 돼요. 원래 지방관에게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다 줍니다. 근데 제2차 가보개혁 때 분리가 되고 또 하나 2차 가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하나 뭐냐면은 지방제도 개편이에요. 조선의 지방행정제도가 8도죠. 8도가 23부로 바뀌어요. 이게 2차 가보개혁 때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갑작의 한성전기회사가 설립했다. 1898년입니다. 한성전기회사. 그 다음에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주장했다. 이거는 경복궁 준공 과정입니다.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절이 1863년에서 1873년 딱 10년 집권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대원군 집권 시기 때에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당백전 발행이 1866년이거든요. 근데 굳이 1866년을 몰라도 대원군 집권 시기 때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3번.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운을 창설하였다. 이때입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요.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죠. 군영을 이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러니까 무이영 장의입니다. 신식 군대였던 별기운을 설치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개혁이 단행이 되죠. 이 구식군인과 신식군인 별기군하고의 충돌, 소위 그 구식군인에 대한 불만 표출이죠. 이게 1882년에 뭘로 나오죠? 이모군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개화 정책을 묻는 겁니다.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하겠습니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최익현, 김옥준, 전봉준, 김홍집, 홍범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바로 봅시다. 1번은 최익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의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때의 제4기 때 1, 2, 3, 4기 때 공주 우금치 전투예요. 동학의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한 거죠. 이거는 최익현은 동학운동의 중심 세력이 아니죠. 대표적인 위정척사 사상가입니다. 여기서 최익현이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 네 번째죠.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항일의병을 이끌었다. 제2차 을사병입니다. 순창에서 자진 체포가 됐었죠. 자, 두 번째, 군국기무처의 총재로 개혁을 주도했었다.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 당시에 개혁 추진기구입니다. 이때 가장 우두머리 총재가 김홍집입니다. 김홍집. 여기서는 나가 아니라 라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3번, 입헌 군주제를 꿈꾸며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 여기서 누구요? 김옥균이죠. 다가 아니라 나가 대립니다.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어요. 자, 5번에 홍범도 평민의병장에서 홍범도는 포수입니다. 포수. 그러니까 총을 굉장히 잘 쏘는 거죠.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활약하다. 맞죠? 이게 5번이 홍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중심 부대가 홍범도예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되겠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가 있죠. 이 청산리 전투의 주축 부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들어갑니다만은 김좌진을 중심으로 했었던 북로, 군, 정, 서 군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 서군. 두 번에 걸친 영거포 승리. 곧바로 일본의 보복이 이제 1920년 10월 간도 참변으로 나옵니다. 또는 경신참변이라고 그러죠. 20년이 경신년이거든요. 간도 고주 한국인 학살 사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죠. 하여튼 이건 대한독립군의 사령관으로서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홍범도. 그래서 5번이 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은, 자, 이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뭐예요? 1895년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 세 사건이죠. 1895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대를 본다면 라에 바로 해당이 되겠죠. 이 굵직굵직한 사건의 연대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제3차 을미개혁이 단행이 됐었던 거죠. 자, 34번입니다. 가식에 시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어지는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을 그린다. 역대 원래 조선의 왕들은 홍룡포, 그러니까 홍색 옷을 입었는데, 대한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이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색 공복을 입습니다. 황색은 중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에서요, 동쪽을 상징하는 색은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을 상징하는 색은 우리가 그 좌청룡, 우백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백색이에요. 흰색입니다. 남쪽은 주색, 그러니까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그 다음에 북쪽은 흑색입니다. 검정색.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서 거물 현자, 현무는 흑색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방향의 가운데 방향의 색은 황색입니다. 황색.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황색 옷을 입는 이유는 이 지구상의 중심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색의 공복을 대한제국의 고종이 입었다는 얘기는 제국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1897년 2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우고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세력이 강화되고요. 고종의 환궁 여론이 드세어지면서 97년 2월 달에 고종이 아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서 국호를 대한으로, 정체는 황제 중심의 나라에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고 왕을 황제라 하고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광무개혁이라고 그래요. 황제권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주국가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밖으로 개혁 정책이 단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기,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의 정책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1. 이범륜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1903년이죠. 간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한 거죠. 이번에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했다. 여기 봐봐요. 개항 이후에 통리기무 아문과 12사를 두고 개화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군제 개편에서 5군영 2영으로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고요. 또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하고요. 또 보빙 사절단이라고 그러죠. 일본에다가는 뭘 보내죠? 수신사를 보내고요. 또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또 청나라에 보내서 일종의 유학생단입니다. 개인들의 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도 벤치마킹 하자는 거예요. 이 전부 다 1880년대인데 그중에 영선사는 1881년에 김윤식을 중심으로 해서 38명을 보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옵니다. 82년에. 왜 돌아왔냐면은 재정난도 있었고요. 또 학업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을 하는데 뭐 중고등학생 학생들 보내는 겁니다. 수준이 딸려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와서 당시 영선사 귀국 이후에 정부에서 설치했던 관청 하나, 기기창입니다. 청나라 양무운동 때 기기국이라는 관청을 모방한 것이 기기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1881년이고요. 이건 이제 한참 이전이에요. 건양이라는 연호,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네 번째 행정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예요. 1차 갑오개혁 때 6조, 이 6조, 의정부의 6조입니다. 6조가 2차 갑오개혁 때에 뭘로 1차 갑오개혁 때 뭘로 8아문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8아문. 8개 관청으로 8아문으로. 이 8아문이 2차 갑오개혁 때 7부로 바뀌어요. 7부. 관제개표입니다. 공사노비법을 혁파해서 과거제를 폐했다. 노비제도, 신분제도의 폐지와 과거제도 폐지입니다. 역시 1차 갑오개혁 때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1차 갑오개혁이고 3번은 3차 을미개혁이에요. 그리고 2번은 1881년에 영선사 파견이고요. 1번이 광무개혁대 사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3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영국인 베델 양기탁 그랬습니다.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대한매일신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죠.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죠. 이번에 최초로 우리나라 상업 광고가 게재된 것은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순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1883년에 순한문이고요.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나왔겠죠. 이거는 한성주보입니다. 이거는 한성순보가 폐간이 되고 나중에 한성주보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는 국한문 혼용이에요. 5번 나와 있네요. 순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 이게 한성순보고 이것이 이제 2번 한성주보로 개편되는 겁니다. 3번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하였다. 이거 대한매일신보죠. 4번 농촌 계몽을 위해서 분하루드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러면은 몇 년인가요?
1907년입니다. 어디죠? 대구, 서상돈, 양기탁 등이고요. 19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물산 장려운동이 나옵니다.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대구에서 국채 1,300만을 갚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자, 그때 이제 국채보상운동 때에 동참했던 언론기관인데요. 이 국채보상운동하고 물산장려운동은 시기적으로 달라요. 일제강점기 때고요. 국산품 애운동이고, 이건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190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던 지금 나와 있는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까지 간행됩니다.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조선총독부의 예하, 직할 신문이 돼요. 기관지가 되는데 그때는 대한이라는 글자가 빠습니다. 그냥 매일신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만세보 있죠. 천도교 기관지, 일본에 나와 있나요? 일본의 천도교 기관지에서 만세보. 이것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을 뭐라고 그래요? 제국신문. 어감이 이제 제국주의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만은 한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적군신문이 아니라 아군신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 한글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국신문, 만세보, 대한매일신보 전부 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던 신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하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동아일보에서 전개한 건데 문맹퇴치운동 때 구어예요. 구어. 1929년에 조선일보에서 전개했었던 문자 보급운동이 있고요. 1931년에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었던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 있습니다. 이때 구호가 러시아어입니다. 부나로드예요. 민중 속으로 또는 인민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러시아에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지식인 중심의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이때 구호가 분하로드야. 그걸 갖다 쓰는 거고요. 조선일보의 문자보고 운동 때 구호가 뭐냐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게 구호입니다. 전부 다 문자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일제 문맹퇴치,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 문맹퇴치 운동 때 나왔던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나왔던 문학 작품도 있어요.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또 시문의 상록수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 나왔던 책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문의 상록수라든가 또는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아마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 시절에 한 번쯤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 읽어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이 35번과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한매일신보 활동 얘기하거든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가본이 한일 의정서고요. 나본이 한일 신협약이에요. 국권 피탈 과정에서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1904년 8월 달에 한일 협정서. 이게 다른 말로 뭐라냐면은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905년 7월 카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과 일본 간의 밀약이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했던 겁니다.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줬던 정치적인 동맹입니다. 1905년 9월 포스머스 조약이 있습니다. 이 포스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의 종식 조약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2월 달에 터지죠. 그게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돼요. 외교권을 가져간 거죠.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07년이죠. 7년 7월 달에 정미년입니다. 정미 7조약. 이걸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때 이제 뭘 가져가냐면 인사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군대가 이거에 의해서 해산이 돼요. 군대산, 군사권. 1909년 7월 달에 기후년입니다. 기후각서.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달에 경찰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조약이죠. 한일병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한국병합조약이 체결돼서 마지막 국권을 가져갑니다. 조선 총독부위한 식민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36번 문제는 가본 내용이 한일의정서예요. 한일의정서. 여기서 있는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보니 한일신협약. 이건 뭐냐면은 정미 7조약 한일신협약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일의정서에서는요, 바로 충고 정치가 나옵니다. 시정 개선에 대한 충고를 받아라. 그리고 정미 7조약에서는요, 차관 정치가 나옵니다. 차관 정치. 장관 밑에 차관이 일본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을사늑약에 의해서는 뭘 가냐면은 바로 외교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돼서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서에 의해서는 고문 정치가 나옵니다.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가 들어와서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 단행이 되죠. 한일의정서에서 충고정치, 한일협정서에서 고문정치, 을사늑약에서 통감정치, 정미 7조약에서 차관정치, 한국병합,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총독부의 뭘로? 식민정치.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국권피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본이 가져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한일협정서에서 재정권을 가져가고요. 두 번째 가져간 것이 을사늑약에서 뭘 가져가냐면은 외교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차관정치 때 정미 7조약에 의해서 군사권, 군대산입니다. 군사권을 가져가죠. 기후각서에 의해서 뭘 가져갔냐면은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찰권 가져갔나요? 그리고 마지막 뭘 가져가냐면은 국권, 주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이 국권 피탈 과정이에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죽인 사건이죠. 2번은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이에요. 1909년 일제의 의병 토벌 작전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해서 가장 지역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어디다? 전라도다. 세 번째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요구했다. 1894년 7월입니다. 내정개혁을 요구하니까 조선이 말을 안 듣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비를 축출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제1차 갑오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죠. 자, 4번 헤이그 밀사 파견입니다. 이건 1905년. 이거는 외교권 박탈 있죠. 이거에 따른 반발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반대 운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에도 대한매일신보의 고종이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이게 무효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도 내고요. 또 2차 을사의병 나오죠. 최익현, 또 이런 사람들이 민종식이라든가 또는 평민의병장도 등장하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하고요. 의병운동, 2차 을사의병입니다. 이것 전부 다 뭐에 대한 을사늑약에 따른 외교권 박탈에 대한 뭐였다? 반대운동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는 1885년에서 87년까지입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격의 전진기로서 어디를 바로 지금 전라남도 여수하고요. 제주도 사이 대한해협 아닙니까? 거기서 수심이 가장 깊다는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에요. 거문도 점령 사건입니다. 이거는 1885년이니까 19세기 한참 이전이에요. 이 시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가 1905년의 사건으로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37번입니다. 가마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간민회, 부민단, 신한청년당, 대한인국민회, 대한광복군정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간민회가 있습니다. 간민회는 북간도 쪽입니다. 여러분들 간도에 대한 지도는 우리가 많이 그려봤잖아요.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라고 봅시다. 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압록강, 두만강.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타노보이 산맥,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리고 송하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하강. 자, 여기가 간도입니다. 간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간도입니다. 여기도 간도입니다.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간도가 어디냐면 북간도예요. 얘가 동간도고 얘가 서간도입니다. 지금 간도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다. 간도는 만주라고도 하죠. 만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만주 간도는 지금 뭐라고 쓰냐면 지금은 여기가 중국의 동북 삼성이에요.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 아닙니까? 성. 우리는 도죠. 도. 강원도, 경기도 그러잖아요. 중국은 성입니다. 얘가 해룽장성, 길림성, 요령성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간민회는 북간도 쪽이에요. 부민단은 서간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숙무학교는 멕시코에다가 설치했던 겁니다. 멕시코. 세 번째 신한청년당은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업신문은 연해주에서 발행됐던 신문입니다. 연해주.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은 일본에서 나온 거죠. 일본. 네 번째. 그 다음에 마번 대한광복군정부라고 했습니다. 이상설과 이동일을 정부통령으로 선임하였다 했습니다. 마번 어디요? 대한광복군정부가 있었던 어디? 연해주에 연해주. 그래서 연해주에 대한광복군정부가 수립됐고 이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의 이상설, 그다음에 부통령의 이동희가 임명이 됐던 겁니다. 5번 여기에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계가 없고요. 참고로 대한인국민회는 거기 자료예요.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신한청년당은 상하이, 부민단은 서간도, 간민회는 북간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38번입니다. 밑줄근 만세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밑줄근 만세시 운동은 뭐냐 그러면 바로 뭐예요? 3.1운동을 얘기하고 있죠. 수원 제암리 주민 학살 사건을 봤을 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과 2번은 1926년에 60만세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은 형평운동이죠. 형평. 저울형자를 씁니다. 저울형.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923년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돼요. 1894년에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신문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일제는 유독 백정에 대한 신문 차별했습니다. 호적에다가 빨간 점을 찍어놓고 각종 이력서에다가는 직업을 쓰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 내용을 하니까 자산가, 그러니까 백정 출신에서 돈을 좀 많이 모았던 이학찬이 경상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서 형평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백정계층의 신문 차별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획이었다. 이거죠. 3.1운동의 결과 아무래도 가장 큰 사건은 상하이에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이. 5번 박상진이 주도한 이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줬다. 이건 대한광복회는 조선국권회복단 예하단체입니다. 조선국권회복단 예하단체다. 그래서 4번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가단체는 쭉 읽어보시면은 신간회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신간회가 광주 학생운동 당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민중대의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걸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신간회는 1927년에서 1931년까지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예요. 민족주의 좌파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했고요. 신간회 자매단체였던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였던 모두 있어요. 근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간회 1.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김원봉의 의열단 선언문이 했던 것이 신채호가 써줬다는 바로 조선혁명 선언문이에요. 조선혁명 선언의 요지는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신채호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던 것이죠. 2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됐죠. 맞죠? 3번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 1930년대 후반입니다. 정인보 또는 한말의 국학자들이죠. 문일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기본강령을 발표했다. 이거는 한국 독립당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정당이죠. 5번은 대성학교 평양에 정규호산학교를 세운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이 신간회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구분하셔야 될 단체가 1907년에서 1911년 105인 사건까지 갔던 비밀 결사단체 신민회예요. 그래서 신민회와 신간회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정리하실 것. 일제가 인정한 합법적인 항일운동단체고요. 이거는 비밀 결사운동단체예요.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간회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0번 하겠습니다.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을 오른 것은 이 대책은 문화통치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전의 식민통치는 무단통치죠.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무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장된 유화정책, 문화통치, 즉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이제 문신총독, 문관총독도 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통치예요. 이걸 창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총독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의 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총독이 책임을 지고 물러갑니다. 초대 총독은 누구냐면 일본의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총독이죠. 그러니까 이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소위 가장된 유화정책이었던 문화통치를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 2기 때 이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은 1. 조선태양령은 1912년입니다. 참고로 2기는 1919년에서 언제까지 갑니까? 1931년까지 갑니다.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 이후 제3기로 갑니다. 제3기는 바로 뭐로 가죠?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조선태양령 1912년. 2번에 치안유지법 1925년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죠. 3번 토지조사령 1910년입니다. 4번 헌병대 사령관이 이것 1기 때입니다. 1기 때의 무단통치 때 내용이요. 3.1운동 이전이고요. 5번째 회사 설립 시 총독이 허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1910년에 허가지예요. 뭘 얘기를 하나요? 회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령.
1910년의 해사령은 허가제고요. 허가제. 1920년의 해사령은 뭔가요? 신고제입니다. 허가제와 신고제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제를 받겠다는 얘기는 해사령을 철폐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허가제라고 했으니까 제1기 때 사실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2번이 20년대 문화통치기 때의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 불교, 천도교, 대유인데 가가 천도교고요. 나가 대종교입니다. 1번에 의민단은 천주교에서 조직했던 무장투쟁운동단체예요. 천주교에 의민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종교에는 북로 군정서군이 있습니다. 북로 군정서군. 자, 두 번째 잡지 개벽을 발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천도교죠. 천도교의 기관 역할했던 잡지 개벽입니다. 3번에 경향신문, 1번의 의민단 다 천주교와 관련된 단체예요. 천주교와 관련된 단체와 학술입니다. 기관지죠. 배제학당은 나번에 천도교가 아니라 배제학당은 기독교죠. 미션스쿨입니다. 5번 을사오적을 처단하기에 자신해를 결정했다. 자신해는 나철 5기호 대종교죠. 나철 5기호는 대종교입니다. 1907년에 자신해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2번 여기서 바르게 연결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자 이봉창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단체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영릉가 흥경성 전투가 나와 있고요. 2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한국광복군입니다. 1943년이죠. 이거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거는 2차 대전 때 한국광복군이요. 바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겁니다. 3번 홍코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개가했다. 한인애국단이죠. 이봉창 의거의 결과가 윤봉길 의거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4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랬다. 이건 독립의군부입니다. 1914년이죠. 일제강점기에서 최초로 조직됐던 국내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5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김원봉입니다. 1932년이죠. 그래서 3번이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백남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남훈이라는 사람은요. 사회, 경제, 사학자입니다. 이 사회, 경제, 사학은 몇 년대 때 나온 거냐면 1920년대 때입니다. 당시 사회주의자였던 백남훈, 이청원, 박극채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지금 자료는 백남훈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사회경제사학은 일제의 식민사관 있죠.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이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발전이 되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죠? 정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 이론이에요. 어떤 본질을 얘기할 때 이 정체는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수도되어 있다는 정체입니다. 근데 사회경제사학의 내용을 보면은 비록 다른 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생김새나 문화나 혈통은 다르지만은 그 나라들이 발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해줬던 역사학은 1920년대 때 뭐예요? 사회경제사학이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3번에 백남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이죠.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반박하는 조선봉건사의 경제사. 이 책의 저자가 백남훈이에요. 1번은 보겠습니다. 1번.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던 최남선, 이병도. 2번은 실증주의 사계 연구의 진단학회를 창립했던 사람은 누구죠?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죠. 진단학회를 얘기하는 거죠. 3번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누군가요? 배감, 박은식이죠. 4번은 임시사료 편찬에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백남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44번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오는 것은 송기정의 독일 베를린 마라톤 일장기 삭제 사건입니다. 이게 1936년입니다. 문제는 1936년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1번은 1924년입니다. 경성체육대학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진압하고 유야무야시키고 한군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푸를 결성했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고요. 나온구의 영화 아리랑 1926년입니다. 이 아리랑이 나왔던 시기 유독 이게 특징적으로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1926년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네 번째 근후에는 신간이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해소가 됩니다. 27년이죠. 조선어학회 사건 5번 1942년이에요. 그러니까 1936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은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5월 10일 총선 이후에 만들어진 국회입니다. 재헌국회죠. 그러니까 1948년에서 1950년까지 유지가 됐었던 뭐죠? 재헌국회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 수립 직전에 이제 총선 실시하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0일 선거 이후에 결성된 헌법을 만든 국회다 해서 재헌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내각제 그러면 제2공화국이죠. 1960년입니다. 두 번째는 2007년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가批准이 됐어요.批准된 건 2007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재정비가 돼가지고 공식 발표가 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12년입니다. 두 번째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거는 1954년 4.4.5.2 개헌이에요. 2차 개헌이죠. 4번 유상매수 유상무배원 농지개혁법이죠. 이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달에 만들어져서 1950년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6월 달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러다가 1957년에 와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던 농지개혁입니다. 49년 6월로 보셔도 되고요. 50년 3월로 보시면 돼요. 공표된 시점은 50년 3월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토지개혁,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농지만 해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야라든가 산림은 빠졌다는 거죠. 남한의 농지개혁은요. 삼정보 상한선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배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5정보를 상한선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농지만 해양됐지만 북한의 농지개혁, 토지개혁은 전 토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은 72년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시기적으로 46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파리강화의의 민족대표로 파견했고요. 1919년 민족혁명당 설립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역임했던 44년에 김규식이에요. 이 김규식 1번 의열단 김원봉이죠. 2번에 흥사단은 누구예요?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3번에 신흥강습소 역시 안창호입니다. 도선 안창호죠. 4번에 민족자주연맹 누구죠? 김규식입니다.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1948년
4월 남북협상, 남쪽에 김구, 김규식, 북쪽에 김일성, 김두봉. 근데 결렬됐죠. 그러니까 남북협상의 목적은 이제 남북한 같이 동시 선거에서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측의 반대로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고 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48년 5월 10일 선거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북측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월 10일 선거가 실시가 안 됐습니다. 북한의 이제 제주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따른 반발에서. 자, 5번은 조선 건국 동맹은 누구죠? 여운형입니다. 중도 좌파 역할을 맡았던 여운형이죠. 그래서 김규식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47번입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은, 자, 이 자료 내용은요, 휴전협정 내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고 1953년 7월 27일이죠. 바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휴전협정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포로송환 문제로 인해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맞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획됐다. 천만에. 미 군정기는 1945년 8월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 군정은 종식이 되죠. 북한은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9월 9일까지, 여기는 8월 15일까지. 남한은 미국,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의 군정기입니다. 군사정부기라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관계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휴전협정 내용입니다. 휴전협정 내용이죠. 53년 7월 27일. 리을. 에치슨 선언은 한국전쟁의 원인이었던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의 발언이죠. 미국의 극동 방위선상은 알류산 열도하고요, 필리핀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빠지고 대만이 빠져버리죠. 이 에치슨 선언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38선 국지적인 게 아닙니다. 전면에서 밀고 내려오는 한국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억과 디귿이 휴전협정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가정무의 사실로서 오는 것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가정부 시기 국가 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제4호에 따라서 등등을 체포해서 사형시킨 사건이라 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죠. 1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이에요. 봐봐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소파의 원형이 됐던 그 조약이에요. 자, 니은, 두 번째,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79년 8월입니다. YH 무역 사건이라고 그러죠. 가발 공장이었는데 직공들 월급을 안 주고 해산물을 닫아버리죠. 사장은 도망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 YH 무역 노동자 여공들이 당시 영등포에 있는 신민당 당사를 점령해서 시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유신체제를 종말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막바지에 지금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부마 사건, 그리고 이제 12.6.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면서 유신체제를 막을 내립니다. 3번은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3년이고요. 4번은 삼천교육대는 80년, 전두환이 만든 거죠. 신군부 등장 과정에서. 5번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했다. 59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요. 북한의 통일 방안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승만이 조봉암을 잡아다 죽입니다. 59년.
1번, 5번은 이승만 정부 때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번이 되겠죠. 49번. 밑줄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뭐 고문치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87년 6월 항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9차 헌법 개헌이 단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 6.29 선언이 나오고요. 노태우. 그리고 6.29 선언의 결과 9차 개헌이 단행됩니다. 이것이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 이게 9차 개헌의 핵심이죠. 1번과 5번 있죠. 1번과 5번은 1960년 4.19 혁명의 결과고요. 4.19 혁명에 대한 얘기고 2번은 64년 6.3 시위죠. 그러니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 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됐고요. 3번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 이게 9차 개헌이란 말이 이거죠. 4번 이거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을 오른 것은 서울올림픽 1988년입니다. 3당 합당,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그래서 민자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고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 김영삼이 선출돼서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 9월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 노태우 정부 때죠. 최초의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공식 합의된 문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이거는 1972년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은 비공식입니다.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공식이란 말이에요. 구분하시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대 원칙이 뭐냐면은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위해서 남북 기본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게 돼요. 그렇죠? 기구, 그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72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북 그 기구를 조절위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번은 2000년에 합의해서 2004년에 입주했던 개성공업지구 조성을 얘기합니다. 2000년에 합의해서 2004년에 입주했던 지금 이제 단절됐죠. 네 번째는 2007년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15 그 다음에 남북공동선언이고요. 2007년 14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남북정상회담은요. 2019년 4.27 판문점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남북 가족 이 고향 방문 최초로 성사된 것은요.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때요. 85년입니다. 이것도 유독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 방문단 85년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50번 현대사의 통일 정책까지 해서 42회 기출 고급 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